안녕하세요. 추억으로 가는 문학 퀴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문학 퀴즈뽕 하편 10문제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1925년 잡지 개벽에 발표된 이 작품은 극한의 빈곤 속에서 도덕과 윤리가 어떻게 와해되는지를 작가의 주관적 감상 없이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합니다. 소설의 절정과 결말, 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10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 문제당 생각할 시간은 3초. 자, 그럼 여러분의 아슬아한 독서 기억을 되살릴 준비 되셨나요? 문제 시작합니다. 문제 1번.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고발하고자 한 당대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1. 신군제도의 불평등, 2. 서구문물 유입으로 인한 전통문화 말살, 3. 식민지 치하 농촌의 구조적 빈곤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 4.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가부장적 억압. 정답은 3번. 식민지 치하 농촌의 구조적 빈곤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 가난이라는 억압적 환경이 어떻게 평범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타락시키고 파괴하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안협댁과 삼도리의 갈등이 최고조로 폭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1. 삼도리가 김삼보에게 빚을 독촉할 때, 2. 김삼보가 돌아온 날 밤 삼도리가 집으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 3. 안협댁이 대낮에 삼도리의 뽕밭을 털다 들켰을 때, 4. 마을회의에서 안협댁을 쫓아내기로 결정했을 때. 정답은 2번. 김삼보가 돌아온 날 밤 삼도리가 집으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 결말부에서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남편이 돌아와 안협댁과 있는 밤 욕망을 채우지 못해 앙심을 품은 삼도리가 집에 뛰어들어 행패를 부리면서 세 사람의 갈등이 폭발합니다. 문제 3번.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된 서술자의 시점은 1. 1인칭 주인공 시점, 2. 1인칭 관찰자 시점, 3. 전지적 작가 시점, 4. 3인칭 관찰자 시점. 정답은 3번.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와 행동을 전지적인 위치에서 꿰뚫어보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제 4번. 이 작품에 드러난 작가 나도양의 문체와 서술 태도는 1. 이상적인 농촌의 풍경을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한다. 2. 비참한 하층민의 삶을 감상에 빠지지 않고 냉소적이고 객관적인 필치로 그린다. 3. 낭만적인 어조로 인물 간의 순수한 사랑을 예찬한다. 4. 주관적인 감정이입을 통해 주인공을 영웅화한다. 정답은 2번. 비참한 하층민의 삶을 감상에 빠지지 않고 냉소적이고 객관적인 필치로 그린다. 나도양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하층민의 삶을 냉혹하게 파헤치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문제 5번. 주인공의 호칭이 이름이 아닌 안협댁으로 불리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1. 그녀가 양반 가문의 출신임을 나타냄. 2. 친정지역명 안협을 딴 태코로 농촌사회 여성의 익명성과 하층민으로서의 보편적 위치를 상징. 3.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여성임을 나타냄. 4. 개화기 신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함. 정답은 2번. 친정지역명 안협을 딴 태코로 농촌사회 여성의 익명성과 하층민으로서의 보편적 위치를 상징. 안협댁이라는 익명화된 호칭은 당시 농촌 어디에나 있었을 법한 평범하고 가난한 여성들의 보편적 비극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문제 6번. 뽕을 훔쳐오다 주인에게 들켰을 때 안협댁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은 1.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한다. 2. 남편을 불러와 대신 싸우게 한다. 3. 교태를 부리며 자신의 육체를 대가로 제공한다. 4. 마을 이장에게 달려가 재판을 요구한다. 정답은 3번. 교태를 부리며 자신의 육체를 대가로 제공한다. 안협댁은 뽕밭 주인이나 산지기에게 들킬 때마다 웃음과 교태로 유혹하여
몸을 허락하는 대가로 위기를 넘기고 뽕을 얻어냅니다. 문제 7번. 이 소설에서 안엽댁의 타락을 오로지 그녀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1. 그녀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2.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모순과 극심한 가난이라는 구조적 폭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3.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타락을 강요했기 때문에 4. 남편이 뽕잎을 훔쳐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모순과 극심한 가난이라는 구조적 폭력이 원인이기 때문에. 안엽댁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으나 작가는 그 이면에 깔린 살인적인 빈곤과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제시하여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 8번. 작품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인물들의 부도덕함을 꾸짖고 있다. 2. 환경에 짓눌려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내면적 연민을 가지고 있다. 3. 하층민들의 혁명적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4. 인물들의 욕망 추구를 인간 해방으로 긍정한다. 정답은 2번. 환경에 짓눌려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내면적 연민을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이고 냉소적인 시선을 유지하지만 그 바탕에는 가난 때문에 존엄성을 잃어가는 인간에 대한 작가의 깊은 연민과 동정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 9번. 이 소설의 결말에서 삼보의 폭력이 독자에게 주는 문학적 효과는 1. 악인이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통쾌함을 준다. 2.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폭력과 빈곤이 반복되는 비극적 현실의 절망감을 강조한다. 3. 부부의 화해를 통해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한다. 4. 삼돌이가 마을에서 쫓겨나 평화가 찾아옴을 암시한다. 정답은 2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폭력과 빈곤이 반복되는 비극적 현실의 절망감을 강조한다. 가난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삼보와 안엽댁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결말은 하층민의 삶이 가진 구조적 절망과 비극성을 극대화합니다. 문제 10번. 소설 뽕과 같이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극한적 가난과 사실주의적 경향을 공유하는 동시대의 대표적인 소설은 1. 김동리의 무녀도 2.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3.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4. 황순원의 소나기. 정답은 2번.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역시 1920년대 도시 하층민의 끔찍한 빈곤과 비극적 운명을 사실주의적 기법으로 그려내어 뽕과 문학사적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향해 단편소설 뽕 문학퀴즈 하편 10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소설들이 파국이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달리 이 소설은 폭행 사건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삶을 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도덕성 상실이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당대 하층민들에게 팽배해 있던 일상적인 굴레였음을 강조합니다. 퀴즈를 통해 잠시나마 독서 기억을 떠올려보는 즐거운 경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